귀멸의 칼날 완결에서 작가는 환생 후 현대를 살아가는 귀살대원들의 행복한 일상을 그려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생에 큰 죄를 지은 혈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환생한 혈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환생 후 12개월의 근황 되겠습니다. 귀멸학원에 등장한 혈귀들의 삶을 정리해봤는데요. 귀멸학원이 외전격 작품이긴 하지만 작가가 만든 설정이 녹아있는 만큼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연 6 카마노에. 카마노에는 무잔에게 가장 먼저 죽은 12개월 하연 6입니다. 죽는 거 말고는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혈귀인데요. 너네는 하는 게 뭐냐고 잔소리하는 무잔에게 속마음으로 어쩌라고 라고 했다가 들켜서 거꾸로 매달아지고 결국 찌부가 되어버렸죠. 이 카마노에는 환생 후에도 여전히 무잔에게 거꾸로 매달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후에도 무잔 밑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또 심기를 건드렸는지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전에서도 큰 비중은 없고 이렇게 잠깐 공중제비 돌다가 퇴장합니다. 전 하연 6 쿄우가이. 12개월 탈락 후 희귀어를 노리던 쿄우가이는 환생 후 놀랍게도 귀멸학원 고등부 음악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항상 장구를 갖고 다닌다고 하며 음악 수업 또한 장구를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원작에서 장구를 혈기술로 사용했기 때문이겠죠. 전통음악에 조예가 깊어 해외 전문가들 또한 쿄우가이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를 잘 모르고 좋아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정규 교과과정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선생 맞아? 탄지로를 볼 때마다 정서 불안정 상태가 온다고 하며 그 이유는 탄지로가 끔찍한 음치이기 때문이라고. 원작처럼 원래는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친구가 자신이 쓴 소설을 보고 지루하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음악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괜히 장구를 한 번 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연 5 루이. 루이는 자신의 피로 만든 거미줄을 혈기술처럼 사용해 탄지로와 네즈코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그랬던 루이가 환생 후에는 실뜨기 챔피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찮은데? 실뜨기 대회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독특한 반점이 있어 마을신문 특집 기사로 실렸다고 하는데요. 신비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같은 학원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인 모양. 원작에서는 루이라는 이름만 언급되었지만 귀멸학원에서 성까지 공개되며 본명 아야키 루이로 밝혀졌습니다. 중등부 1학년에 속해 있으며 렌고쿠 쿄주로의 동생 렌고쿠 센주로와 같은 반이라고 하네요. 원작에서 병약한 몸을 가진 소년으로 태어나 살면서 한 번도 뛰어보질 못했다고 하는데요. 현대 의학의 힘 덕분인지 지금은 실뜨기 대회도 나가는 등 건강상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조용한 교실에서 실뜨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하연 4 무카고. 하연 중에 유일한 여자 혈기로 인기가 많았던 무카고. 그녀 또한 하연 6 카마노에와 마찬가지로 환생 후에도 무잔 밑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거미 도깨비 일가에서 루이의 누나를 맡았던 혈기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하연 3 와쿠라바. 무잔에게서 열심히 도망가는 모습으로 분량을 뽑아냈던 와쿠라바 또한 무잔 부하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연 2 로크로. 피를 나눠달라며 열변을 토하던 로크로는 환생 이후 조용히 무잔 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 2, 3, 4, 6은 환생 후에도 무잔 밑에서 일하는 셈. 하연 1 엠무.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즐기는 변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환생 이후에는 열차만 보면 흥분하는 철도 변태로 거듭났습니다. 철도 안에서 바지를 벗고 의자에 엎드려 있는 등 2호선 빌런들보다 더한 변태짓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한열차와 몸이 융합되었던 혈기 시절 기억이 몸에 깊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환생 후에도 다시금 열차와 합체를 시도하는 미친놈이 되었습니다. 매번 영무원과 탄지로에게 제압당하지만 그것도 잠시. 벌써 전과 6범으로 훌륭한 전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변태 행위 때문에 전철이 종종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군요. 루이와 마찬가지로 본명이 공개되었는데 엠무 타미오라고 하네요. 여전히 얼굴은 잘생겼지만 변태짓거리를 하고 다니기 때문인지 모두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하며 여자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열차 탈 때마다 저러면 좀. 엠무의 일과는 훔친 카메라로 열차를 찍거나 열차 내에서 바지만 벗고 있다가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참 훌륭한 일과네요. 상현 6 다키 규타로 남매. 다키 규타로 남매는 환생 후에도 다시금 친남매로 태어났습니다. 둘의 성은 샤바나라고 하며 오빠 규타로는 여전히 싸움을 잘하고 여동생 다키 또한 학원에서 예쁜 미모로 유명합니다. 다키는 학원 3대 미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일 팬들에게 조공을 받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20명의 남자들에게 고백받은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둘 다 날라리로 유명해 선생님과 선도부 사이에서는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다키는 교복을 섹시하게 리폼해서 입고 다니는 갸루. 규타로는 이런 여동생이 하고 싶다는 것을 위해 개념 없이 싸움질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한테는 반항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날라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원에서 탄지로 일행과 부딪히곤 하는데 다키는 못생긴 탄지로가 설교를 늘어놓는다고 싫어하죠. 규타로는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우주이 텐겐 선생님을 여전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상현 6 카이가쿠. 제니츠
당시의 사형이자 번개의 호흡 계승자였던 카이가쿠는 환생 후 귀멸학원에 입학하여 고등부 3학년이 되었는데요. 그의 진짜 정체는 사실 무잔의 스파이입니다. 무잔에게 유용할 만한 소식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무잔의 눈에 들어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야심을 갖고 있죠. 공개된 성은 이나다마로, 본명은 이나다마 카이가쿠, 상현 오 교코.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미치광이 교코는 밤마다 귀멸학원에 나오는 요괴로 환생했습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생물실로 유인하고 항아리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학원 신문에 나올 정도로 목격자가 많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학교에 요괴가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에 귀멸학원 선생님들은 교대로 밤에 숙직을 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괴들이 나올 때마다 퇴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부적을 다룰 줄 안다고 하며 이 부적은 생물교사 코초우 카나에가 프린트로 대량 생산한다고. 한텐구 또한 귀멸학원에 상주하는 요괴로 환생했습니다. 그를 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로는 늙은 노인 요괴가 밤에 울면서 학교 복도를 기어다닌다고 하며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사람들을 보면 달려들어서 돈이 될 만한 소지품을 뺏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작은 토키토 무이치로라는 학생에게 달려들었다가 발 뒤꿈치로 머리를 세게 맞아 이마에 큰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한 번씩은 이 한텐구를 퇴치해볼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자주 나온다고 하며 때로는 노인이 아닌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교코와 마찬가지로 교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상현사 나키메, 비파녀 나키메도 카이가쿠와 함께 귀멸학원 스파이로 파견되었습니다. 무려 교감직을 맡고 있다고 하며 교장직을 맡고 있는 우부야시키 아마네와 항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공개된 성은 오토카와로, 본명은 오토카와 나키메, 상현 3 아카자. 무한열차의 최종 보스 아카자는 환생 이후 부운 연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건 미치리의 상상이었고요. 실제로는 귀멸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남학생으로 환생했습니다. 여전히 싸움을 잘하는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규타로를 이겼다고 하네요. 2살 연하인 코유키와는 연인 관계를 넘어 벌써 부부 관계로 학원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요. 둘 다 성이 소야마인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이미 혼인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 후에는 코유키 아버지의 도장을 물려받아 배를 이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도우마, 사이비 교주 도우마는 의외로 환생 후 또 다른 사이비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유명한 결혼 사기꾼이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 외에도 여러 건의 대형 사기를 쳐서 TV에서도 얼굴을 비췄다고 합니다. 환생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모습이네요. 사기를 치기 위해 본명과 연령을 알려주고 다니지 않아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불명이라고 하네요. 환생 후 다른 혈귀들의 이름이 대부분 공개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 여러 건의 사기를 쳤음에도 머리가 좋아 증거불충분으로 자주 풀려난다고 하며 현재는 행방불명인 상태. 상현 1 코쿠시보, 최강의 12개월 코쿠시보는 환생 후 무잔의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서지만 커다란 체격 때문에 보디가드로 오해받곤 하는데요. 큰 체격 플러스 과묵한 성격으로 인해 여러 소문의 주인공이 된 코쿠시보입니다.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이었다던가 발도술의 달인이라던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소문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무성한 소문에 비해 실제로 검증된 사실은 많지 않아 이름과 나이 모두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원작에서 츠기쿠니 미치카츠로 언급된 바가 있죠. 만악의 근원 무자는 환생 후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히부츠지 무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을 손에 넣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도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지만 매번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방해를 해서 실패한다고. 때문에 우부야시키를 아주 싫어하고 있으며 우부야시키가 귀멸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학원도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원에 스파이를 보내 어떻게든 그의 약점을 캐거나 이를 방해하려고 하죠. 정작 우부야시키는 무잔에게 계획이 잘 되어가냐고 웃으면서 전화를 거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무자는 여전히 나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